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할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댓글 중에 답변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삼성전자를 안 하냐고, 거래를 안 하냐고 말씀하신 분인데, 원래 거래를 하든 안 하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의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든 안 하든 항상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 뭐 좀 시총이 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주가 시총 총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코스피의 3분의 1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내려가면 지수가 빠지고 이해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괜찮은 자리가 오면 매수도 할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거래를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하고 단지 주가와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만 매일 체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그걸 체크해야 될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회식 매매법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종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각 종목의 기회식 매매법에 상방이 하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종목은 일단 제어두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주식을 하시는 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전 세계 원자력 상업성 원자력의 거의 70% 80%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좌지우지합니다. 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걔들하고 원만하게 어떤 영어로 이야기하면 릴레이션십이라죠. 그게 안 됐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요즘 뭐 대한민국 사람들 잔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작년부터 두비라고 한전이 잔머리 좀 끌렸어요. 네,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UAE에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할 때 웨스팅하우스에서 한번 봐줬습니다. 얘들 한눈 감아 줬어요. 근데 또 시작을 하니까 얘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더라도 아마 그 끝만큼은 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대만 TSMC한테 파운드리를 좁게 기술 이전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려면 돈을 줘야죠. 돈도 안 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모든 것이 돈에서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주면 또 웨스팅하우스에서 눈 감아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가 앞으로 한전기술하고 두빌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 주 계약 내용이 기술적인 문제, 원자력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요번에도 주가 올랐다 내려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만 좀 해결된다면 2만원 선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만원 선 가면은 터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래 올라갔을 때 요 꼭지 요 그래 한번 터졌을 때 여태 파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분들인데 너무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종목입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리고 각가지 이유를 붙여가 친환경이니 뭐니 이런 맞죠, 상수는 말로 잡소리는 안 들으시는 게 좋고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거래 조건이라도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UAE 그 쪽에 원자력 지금 다시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로 우리나라 원자력은 마지막 상업성 원자력 마지막입니다. 어떻게든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해결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초점이 아마 포커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정치 쪽으로 몰고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 한 2, 3년 두산, 옛날에 두산 중급이었죠. 저도 돈 많이 이어서 돈 좀 제법 벌어 먹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진짜로 좀 벌어 먹었는데 그 길로 지도 안 쳐다보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불확실성하다는 거죠. 예. 쟤는 가능하면은 제가도 주식을 하지만 불확실성 쪽으로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안 하는 주입니다. 제 원칙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동국제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국제강은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거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거 있죠. 제모가 좋고, 그 다음에 성장성, 그 다음에 CEO의 경영 마인드, 요 세 개가 합의 일치할 때는 이런 종목은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을 보는데, 여기서 한 개라도 엇박자거리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동국제강은 3번 경영 CEO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뭐 방송에서는 욕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올라가는 거는 동국장항이 무슨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 당시에 다 올랐습니다. 요만 동국장항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철강주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회사는 가능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차라리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낫죠.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알겠죠. 그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안에 관심그룹 안에도 동국제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산 사람이지만. 예, 그렇게 답변으로 간단하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펜오션하고 대한해운, 예,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는 딱 세 개입니다. 그죠? 컨테이너, 탱커, 벌크. 물론 케미컬 쉿도 있지만 그거는 탱커에 들어갑니다. 자, 컨테이너는 SMM, 벌크는 대한해운 펜오션입니다. 물론 약간의 또 다른 뭐 그런 크게 무시하지 않으니까. 근데 벌크가 원래 먼저 운임이 올라가고 한 6개월 7개월 뒤에 컨테이너스 운임이 올라가요. 이유는 뭐냐니, 벌크는 원자재입니다. 컨테이너는 완제품입니다. 그죠? 뭐 철강석, 목재고 뭐고 그거는 다 벌크선 들어가잖아. 쉽게 말하면 화물선을 벌크선이라고 그러고, 예. 그거보다도 매일 유동이 있는 거는 LNG, LPG, 탱커, 쉽게 말하면 원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놀아요. 원유는 워낙 정치적인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가도 그 방향에 따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현재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펜오션과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원자재를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부적 한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할 때 중국도
그걸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물건을 사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기에 침체되는, 그렇죠? 경기를 탑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애체면 같은 경우엔 매각이라는 이슈 때문에 저도 배팅에 들어가 있지만 대한항공 펜오션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순수한 제 개망상이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밖으로 대상 제외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목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투자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인프라코. 야, 정말 멋진 그래프 아닙니까? 간만에 보는 아주 멋진 그래프인데, 저도 뭐 이날 틀었으니까 오늘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9,500원과 15,000원 사이에 상단 부분에 한번 타고, 예, 약간의 비례침이, 아주 날카로운 비례침이 뽑혀졌습니다. 야, 근데 한번 보시면 과연 이 그래프가 아직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그래프가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데 제 주식을 비중을 어저께 제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주식에 정말 제가 5천주를 매집을 했어요. 9,730원인가 9,730원인가 5천주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넣어본 이유는 그러니까 매집한 거죠. 넣어본 이유는 종가를 한번 보십시오. 종가를 딱 걸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 30%는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냐면 지금 현대 제뉴인이 상장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뉴인이 아시죠? 지주회사인 현근기하고 현두코의 지주회사인 현대 제뉴인이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 얘들이 꼼지락 안 하지. 현대 제뉴인이 상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네. 올해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에 만약에 상장한다면 올해 분명히 하반기에는 이야기가 놓아야 될 겁니다. 실질적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기간도 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가 저를 자꾸 비중 더 이상 축소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연으로 따져서 보면은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장을 하려면 각 밑에 있는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상장되는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밸류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저는 느낌이 이 외국인 일이 자꾸 특히 들어오는 게 얘들 벌써 냄새 맡고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20%까지 외국인 보유 20%까지 19점 몇 프로까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일단 한번 비중은 제가 처음으로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제뉴인의 상장 아니면 중국 디게 상장. 어차피 올해도 그렇게 영업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뉴인 같은 경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비중을 더 이상 축소를, 확대도 안 하고, 저도 70% 정도 줄였지만,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 인프라코의 관전 포인트는 연으로 따졌을 때, 과연 그런 이슈몰이로 이걸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한번 볼만한 자리를 끝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요 봉과 요 봉의 차이를 십자봉을 그어 보시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일직선이 거의 맞아.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좀 재무가 좋고 성장성이 좀 돼가 있는 이런 회사들은 좀 가지고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는 게 제 경험에서 놓은 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여유가 있으신 분, 좀 내려오면 쭈쭈비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떨어져 봤자, 제가 볼 때는, 떨어져 봤자, 요 라인이니까 9,000원대 초반. 떨어져 봤자. 정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음, 8,000원 후반, 9,000원 초반까지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내다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자, 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쳐올릴 것 같아요. 쳐올리다가 뺐다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자, 단타 대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한번 아침장 한번 보시고 뺐다 박았다를 한번 잘 해보시길. 어차피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두코에서는 수익을 다 보신 거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뺐다 박았다 단타 대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는 금요일날 비중 30%를 제끼두고 5천주 다시 매집했습니다. 저도 단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는 단타에 찬스가 온 것 같아서 두코는 제가 보는 겁니다. 왜? 아시죠? 아래로 지금 4, 5% 차익이 생겼어요. 1360원에서 9670원 이 사이. 요렇게 갭이 벌어질 때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며칠 똑같이 움직입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단타 대회. 자, 그 다음 HMM. 뭐 계약 체결 때는 뭐 한데 뭐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대처 방안을 갖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쭉 한 두서너 달 계속 고정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고, 댓글에 한번 LS 홀딩스, HM이 뭐 매각 그때 LS 홀딩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을 유상증자, 그렇죠. 그러고 연결이 되면 연결이 가능하지. LX 홀딩스는 지주회사라서 그 위에 물론 키는 그쪽에 들고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 회사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그래서 홀딩스를 사는 것도 저는 반대고 LX 인터내셔널을 사는 것도 반대입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 엄청 들어가요. 자본의 유출입니다. 자산은 자산이 줄어들죠. 자산은 늘어나는데 자본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사면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은 LX 인터내셔널 아닙니다. 인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LX 홀딩스는 가능하면은 또 대한민국 주식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인기도 좋고 배당도 좋기 때문에 인기도 좋고 거래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니 저기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게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별 관심도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HMM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구구절절 설명 없이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5월달입니다. 이번 달. 자, 5월달 수익을 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간이 걸립니다. 왜 기간이 걸리냐니 이 회사를 인수할 업체들이 지금 다 손살을 치고 있는 이유는 덜이 너무 커요. 근데 지금 마인드 자체가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매각사 선정 재무와 법률 전부 다 올라간 것들이 다 리퓨즈 거절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주가는 계속 결결거립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끌고 내부적으로 갈로 열고 이랬습니다. 갈로 닫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수익 보십시오. 그러나 매각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나요. 기다리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가가 언제부터 수와 제가 좀 낮았습니다. 27,000원 아닙니다. 이번 달에 25,000원 수익을 보시고 관망 2,000원을 나누겠습니다. 7, 8% 다시 낮추겠습니다. 무슨 장이냐면 이번 달에 수익을 보시면 비중을 일부 절반 100으로 봤을 때 30에서 50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 하는 포인트는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27,000원이 아닌 25,000원, 3만원이 아닌 27,000원입니다. 그거를 이번 달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나요? 이유를 알고 싶은 분은 마지막 방송에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방송 부분에. 자, 삼성중공 실망하신 분들 많죠. 근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별 실망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15,000주를 다시 매집했습니다. 더 들어갔습니다. 5,000주 만주에서 15,000주 매집했습니다. 가격은 5,670원, 더 심하게 5,670원에 5,000주 5,790원에 만주 넣었어요. 물론 평균가는 이러면 5,600원 넘어 올라갑니다. 이유분만하고 넣었습니다. 신경 안 쓰고. 단가는 그냥 빠지도록 그냥 빠지면 행빈되면 매집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1,400만주 거래를 했네요. 앞으로 거래 남은 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천만주입니다. 꺼집골라가 또 빼고 꺼집골라가 또 거래량 틉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손바꿈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차고 있는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 외국인 기관, 물론 개인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거 분명히 흔들지 않으면 주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400원 충분히 나옵니다. 언제? 이번 달요. 저는 5월달 좋게 봅니다. 지금 5월달 좋게 보는 게 HMM, 삼성중공, 대환유화 두 코는 단타대회입니다. 뭐 좋게 보고 나쁘고 할 것도 없고 두 코는 단타대회고 HMM, 삼성중공, 대환유화는 이번달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계속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단지 삼성중공업은 빠지면 땡큐 매수 올라가면 관망 6천원만 뚫리면 천정 열려요. 제 말이 헛소리를 하는 거는 현두코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린 있고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는 아니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내려가면 땡큐입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거라고. 자, 마이너스 61억이 예상 추정인데 땡겨서라도 끄집어 땡겨서라도 내가 대표라도 올리겠다. 흑자를 올려놓겠다. 그죠? 벌써 이게 전환점이 3개월이 앞당겨지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그 대표가 저 머저리죠. 그래서 미리 땡겨서 흑자 전환을 시켰어요. 그게 뭐가 나쁜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놈의 새끼들 노전 내린다고 계속 더 허질하는데 저는 눈에 본영만 믿습니다. 아주 CEO가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땡겼다 어찌됐다 흑자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빌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 흑자 전환시킨 것도 아닙니다. 받을 거 미리 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것도 우리 핸드코어가 그렇게 한번 흔들면서 달리듯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쭉 이래서 좀 내려가면 내려간다 흥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좀 더 사시고, 그렇죠? 올라가면 목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6,100원에서 200원의 자리, 유혹의 자리입니다. 예. 우리 인프라코어가 요 상시에서 유혹의 자리를 느꼈듯이, 그죠? 올리고 했다 여기서 유혹의 자리를 느껴가 어금니 깨문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10% 이상 더 보고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네. 이 회사의 유혹의 자리는 5,970은 찍고 왔잖아요. 그죠? 네. 6,000원 뚫기 힘들겠습니다. 아마 그 타치 한번 하고 내려오겠다 해도 내려오더라고요. 자, 요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흔들고 6,000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유혹의 자리를 느끼죠. 그때 다 틀립니다. 개미들. 거기를 참아셔야 돼요. 그때 다 틀려요. 거의 70% 80%. 자, 여기서 내일 한번 빡치가, 예를 들어서 빡치고 6,000원 50원 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손가락에 깁스를 하십시오. 6,200원부터 한 번씩 조금씩 생각해 볼게요, 저도. 그래봤자 수익, 이 상태에서 수익 10%밖에 안 돼요. 15%, 20%는 먹어야죠, 그죠? 회사 앞으로 분기별 10% 이상 성장을 한다는 CEO의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은 CEO입니다. 지금까지. 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재무의 우수성, 건전성, 성장성, CEO의 경영 마인드. 요 세 개가 합해지는 회사는 결코 투자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유화. 이제 살살 한번 담가볼 찬스가 왔습니다. 내려온, 여기서부터 내려 16만원 초중반대에서 사고 계신 분들 한 10% 빠졌다고 울상 짓지 마시고 금방 올라갑니다. 올라갈 땐 금방 올라가는 회사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스타트 해가지고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니까 한번 잘 보시고 투자하십시오. 투기를 하지 마시고. 네, 제가 HMM에 대해서 특별 뭐 방송을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야기하다가 방송적인 이야기하다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속은 못 지키지만은 답은 제가 드릴게요. 이번 달 수익 보십시오. 이번 달 수익 보시고 제가 27,000원에서 25,000원 낮춘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25,000원에도 아직 이어서 25% 그죠? 최소 20% 이상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평균가가 대충 아마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일 겁니다. 그죠? 21,000원에서 21,500원, 뭐 많게는 22,000원까지. 쉽게 얘기하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가 거의 한 8, 90% 그렇게 돼갔을 겁니다. 그러면 25,000원이면 약 10%. 일단 10% 수익 생기면 배당까지 계산하면 아마 15% 보고 거기서부터 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 가지고 제가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가격만. 그렇다고 제가 뱉은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가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제 방송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도 아니고 한 번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구독이나 좋아요나 무슨 뭐 있더라 뭐 하나 있던데 그런 걸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그게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나 부끄러워요. 이놈의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개인 방송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은 이 사람은 스타일이 이렇고 이런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주식을 해서 돈도 물려보고 돈도 버는구나 하는 거를 각자 청취하시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경험이 된다면 저는 이게 제 재능 기부고 제가 불교 용어로 말하면 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 힘이 되고 제 여력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지 제가 몸이 아프거나
제가 여력이 안 되고 제가 어렵다면 방송을 못 하겠죠. 그 순간까지는 어떠한 사행이나 영리 목적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 짓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 눈에 피눈물 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구독자가 한 명 있더라도 한 명 있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호불호입니다. 그만큼 마음적인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생기지만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제 가치관이나 제 신념을 흔들 만한 그런 거는 머리카락만큼도 없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 방송에는 어떠한 단돈 1원이라도 그런 검증적인 것이 말하는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진짜. 예, 그리고 혹시나 이 주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개인 톡을 제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원하시는 분은 댓글 하면 제 개인 톡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톡으로 한다 한들 어떠한 사행이나 어떤 영업성이나, 예, 유사 뭐 저 상액이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말 못하는 것도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결코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톡에 아예 그냥 제가 주식은 이해장이지 예측장이 아닙니다. 밑에다가 제가 개인 톡을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하시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톡을 해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밥 사드리고 제가 커피까지 대접해 드릴 테고 제가 말씀도 드릴 테니까 부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빨빨빨 하는데 한 32분 했네. 그래도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나스닥이 선물이, 잠깐만요, 선물이 오락가락 하네요. 근데 영양은 금요일날 나스닥이 좀 올랐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외환입니다. 외환인데 지금 저희들이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아요. 예, 환율만 왜 이렇을까 하는 결론은 겁니다.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환치기에, 타켓이 됩니다. 환치기에 타켓이 되기 때문에 환치기 세력들에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1330원 후반대 뭐 중반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끄고, 이게 5월달 좀 넘어가면 반드시 1300원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3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 선행 지수들이 지금 저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환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환 내려갑니다. 제가 막 적게는 6월달, 5월달이죠. 6월달, 7월달 1250원까지 저는 봐요. 저도 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주말 여러분 긴 시간 또 청취하신다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못 드리면 제 속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삼성중공업, 대한유화, HMM, 자, 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두코, 화요일 단타대에 HMM, 삼성중공업, 대한유화는 양봉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연휴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